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알파 플러스 TV의 김지윤입니다. 2년 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죠. 0.25%였다가 작년 7월까지 치솟은 5.5%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죠. 이제는 언제부터 내릴까? 얼마나 내릴까? 시장과 전문가들은 온갖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대통령 파월 연준 의장은 한마디로 데이터 디펜딩, 즉 경제 지표, 특히 물가와 고용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뉴욕 증시는 잠시 숨죽였다가 출렁출렁 요동치기를 반복합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월가가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뉴욕 증시 소식도 함께 배달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시장을 가도 신문 방송을 봐도 흔히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죠. 경제용어 사전을 펼쳐보면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혹은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한번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잘 꺾이지가 않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위축, 나아가서 경제 성장에도 방해가 되죠. 이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또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 참고하시고요. 우선 CPI와 PPI, PCE는 매월 증시 개장 전 발표하죠. 보통 CPI, PPI는 10일에서 15일 사이 중순경에 발표하고요. PCE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분기마다 하고 발표는 분기 다음 달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하고요. 그리고 CPI, PPI는 미국 노동부 산하 고용통계국에서, PCE와 GDP 디플레이터는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에서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또 CPI, PPI, 그리고 PCE는 별도로 코어를 붙여 근원 또는 핵심 CPI, 근원 PPI, 근원 PCE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에너지와 식품 품목은 단기간의 가격 변동이 폭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품목들의 가격 인상은 종종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일 수가 있어서 금리 인상만으로 곧바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더 집중하면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 여부 판단을 할 때 근원 물가 지수를 더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 지상에서는 이런 근원 물가 지수에 대비해서 보통 물가 지수를 헤드라인 물가 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럼 개별 물가 지표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 결정에 CPI보다 더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다죠. 바로 PCE 물가지수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물가지수는 측정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많은 금융계약과 물가연동,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이죠. 일단 조사 대상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CPI는 주로 도시근로자 가계이지만 PCE는 도시, 농촌 가계는 물론 비영리기관, 정부도 포함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CPI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비용만을 반영하지만 PCE는 가계를 위해 쓰인 직접 그리고 간접 비용 전체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의료비나 공공교육비도 PCE 물가지수에는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항목 가중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CPI는 주거 비중이 31% 이상으로 가장 높지만 PCE는 물가지수 주거 비중이 15%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항목 가중치 조정 주기도 다릅니다. CPI는 2년마다, PCE는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최근 물가 흐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은 2000년 2월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PCE 물가지수를 처음으로 이용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더 신뢰하는 근원 PCE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2% 달성을 목표로 통화 정책을 결정해 나간답니다. 또 하나의 물가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있죠. 과거에 흔히 도매물가지수라고도 불렸는데 판매자 관점에서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PPI는 제조 원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어서 미래 물가 상승에 대한 초기 지표로 잘 활용되기도 하죠. PPI는 CPI와 달리 자본재 비중이 25%가 포함되는 등 구성 비중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GDP 디플레이터는 가장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지표로 평가됩니다. 쉽게 말하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재와 자본재부터 수입품과 정부 부문까지 모든 경제 부문 5,000개 항목 이상의 가격 변화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발표되면서 선행지표가 아니라 한참 늦은 지행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월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어떻게 될까요? 근원 PCE, 근원 CPI, PCE, CPI, 근원 PPI, PPI,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기초 경제 상식, 성공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머니알파 플러스 TV의 김지윤이었습니다.